황금 연휴 이틀째를 맞이해서 지리산 자락에서는 고로쇠 축제가 열렸고 대형마트에선 새학기, 새 출발을 준비하는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혈액 보유량이 빨간불이 켜집니다. 20대에 집중된 헌혈 인구의 확대 방안이 시급합니다. 농촌의 에너지 마을 사업이 적은 예산으로도 쏠쏠한 도움이 되고 있어서 마을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통 수공예 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통문화대학의 관련 학과 유치를 비롯해 우수한 공예 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황금 연휴 이틀째인 오늘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봄 기운이 완연했는데요. 지리산에서는 고로쇠 축제가 열렸고 대형 마트는 새 학기, 새 출발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꽃보다 향기에 먼저 취한다는 노란 남매는 벌써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얀 매화도 이에 질세라 고고하게 우윳빛 꽃망울을 피워 올렸고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어김없이 고개를 내민 복수초도 앙증맞은 자태를 뽐냅니다. 매화 또 뭐 남매 영춘화 복수초 향기 좋고 여기 수목원에 여기 풍경들이 너무 아름답네요. 따뜻하고. 해마다 이맘때면 뼈에 이롭다는 뜻의 골리수에서 비롯된 고로쇠물이 한창 제철이지요. 지리산 자락에서는 때맞춰 고로쇠 축제가 열렸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고로쇠물 한 잔에 기분도 금세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떡도 먹고 물도 체험도 해보고 또 골고루 이렇게 다 보니까 너무 좋고 공기, 첫째는 공기 너무 좋아요. 대형마트 문구 코너는 새학기를 준비하러 나온 사람들로 종일 북적였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공책과 필기구를 고르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 가방을 매보고 실내화도 신어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게 돼서 학용품이나 뭐 실내화 등등 이것저것 구입하러 나왔습니다. 황금 연휴 이틀째인 오늘 미세먼지의 심수는 여전했지만 시민들은 포근한 날씨 속에 새 봄을 즐기고 또 다가온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혈액 보유량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단체로 헌혈을 하는 학생들이 방학 중이기 때문인데요. 20대에 집중된 헌혈 인구의 연령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헌혈의 집으로 들어섭니다. 처음 하는 헌혈에 긴장한 기색도 잠시 여유를 찾고 헌혈을 시작합니다. 처음 오게 되는데 제 피가 좋은 곳에 사용되니까 의미가 참 깊고 앞으로 자주 와서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겨울방학철에는 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이 뚝 떨어집니다. 대부분 학생인 1, 20대가 헌혈의 7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혈액 사업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같이 동절기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헌혈률이 떨어지고 실제로 혈액 보유량은 닷새치는 있어야 하지만 전북에서는 최근 3.51분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출산율까지 떨어지고 있는 만큼 1, 20대를 넘어 중장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공가 제도가 정착돼 있는 일본에서는 3, 40대의 헌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 등의 헌혈 인센티브 제도를 주는 등 헌혈 참여 연령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마을 사업 현장을 가보면 문이 닫혀 있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시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마을의 경우에는 적은 예산으로도 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서 마을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완주군 고산면에 사는 오생자 씨는 2017년 2kW의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설치 비용의 6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한 달에 7, 8만 원 수준이던 전기료가 4,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부담이 겁나게 많이 줄었어요. 부담은 한 40%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 마음대로 쓰고 마음이 편하고. 마을회관 지붕에는 15kW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마을 기금까지 마련했습니다. 그 기금은 동네 기금으로 조성해놨다가 우리가 이제 마을에 무슨 행사나 또 복지 그런 데에 쓸 계획입니다. 3년 전 에너지 자립마을로 지정된 이 마을에선 20가구가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자부담이 최대 70%지만 전기료 절감 효과가 나오자 추가로 11가구가 참여했습니다. 자부담도 있지만 꾸준하게 소득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마을 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또 많은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마을 사업이 이런 형태의 사업으로 좀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라북도는 2022년까지 에너지 자립마을을 20개까지 늘리고 완주군은 자체적인 에너지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 수공예 도시의 관건은 우수한 공예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국립전통문화대학교의 관련 학과 유치를 추진하고 올 하반기부터 도내 대학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지난 2000년 충남 부여에 문을 연 국립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 전통건축, 조경 등 7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30명 규모의 공예 디자인학과를 개설해 전주의 분교를 두는 방안을 전통문화대학교 측에 타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공예 분야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명의 무형문화재가 활동하고 있지만 관련 학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통문화대학교와 연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통문화 부여대하고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제작을 학과를 신설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통문화대학교 측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분교 개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분교 유치는 계속 추진하되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공예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을 올 2학기부터 운영하기 위해 도내 대학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과 함께 유혹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지역 대학과 함께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합니다. 공예와 관련해서 전북의 대학에는 한지, 도예, 금속 관련 학과만 개설돼 있어서 체계적인 공예 인력 양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생존 위안부 피해자였던 92살 곽예남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빈소는 전주병원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오는 4일, 장지는 충남 천안에 있는 망향의 동산입니다. 곽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국내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2명으로 줄었습니다. 곽예남 할머니는 19이던 1944년 봄 일본군에 끌려가 중국에서 1년 6개월가량 위안부 생활을 견뎌야 했으며 지난 2004년 가족과 한국정신대 연구소 등의 노력으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달부터 태양광과 지열 등 주택용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 기간은 단독주택이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이고 공동주택은 다음 달 15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전라북도는 태양광을 기준으로 56만 원에서 68만 원의 설치비를 보조합니다. 군산시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이 모여서 살았던 주거 지역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2021년까지 12억 원을 들여서 1899년 개항과 함께 일본인들에 의해서 시내에서 밀려난 조선인들이 모여 살았던 선양동 해돋이 공원 일대를 복원할 방침입니다. 해돋이 공원 인근 지역은 채만식의 소설 탕류의 주인공이 살았던 배경으로 골목길과 축대 등 애환이 깃든 옛 흔적이 복원돼 문화 체험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민간의 땅을 임대하는 공유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3억 9천만 원을 들여서 천주교 전주교구청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빌려 주차장을 조성해 7년 동안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곳에 상반기 안에 85개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초중 고등학생들의 승마 체험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학생 4,000명의 승마 체험을 위해서 학생 1명당 체험비의 70%인 22만 원을 지원합니다. 승마 체험은 10차례까지 가능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전주시 여의동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플라스틱 집기류와 컨테이너 2동을 모두 태워서 소방서 추산 5,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장수와 남원 등 일부 내륙 지역에는 밤 늦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이 높고 낮 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내일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 비가 내린 뒤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3, 4도가량이 높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